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수공 9번째 구강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각을 이용을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각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뭐냐면 지금 A라는 단위원의 어떤 한 점 A 1,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1,0라는 점에 대해서 이 점을 이 원점을 중심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그 점을 B라고 하고요. 이 B라는 점을 다시 마이너스 베타만큼 이동을 시키는 점을 B 프라임. 그리고 그러면 A도 이동을 하겠죠. 그걸 우리는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A 그 다음에 B 그리고 A 프라임 그리고 B 프라임 점의 각각 좌표를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떠올려야 하죠. 우리가 사인 코사인 사인이 뭐냐 코사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앞으로 이제 뭐 빗변분의 높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위원과 어떤 세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교점의 좌표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에서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인데, 그러면 이 b 입장에서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b점의 좌표를 나는 그렇지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콤마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자, A' 볼게요. A'은 누구? 어떤 각? 그렇지. 마이너스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콤마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렇지. 사사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 어차피 양수. 그 다음에 사인은 음수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B'이라는 점은 그렇지. 여기가 알파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이니까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면 다음 피에서 이제 각각 우리가 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 변 AB와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했죠.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점과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점의 좌표만 알면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얘네 둘은 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가 각각 1이고 중간에 끼인 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인, 즉 두 삼각형은 동일한 합동인 삼각형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결국에는 AB의 길이와 뭐가? 그렇지.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어차피 이제 루트 안에 제곱하면 같아지겠죠. 여기를 그러면 제곱을 해도 같아진다라는 소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거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더하기 사인 제곱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좌변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얘를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에다가 또 뭐가 더해지죠? 그렇지,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요렇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뭐냐면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알파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 돼야겠죠. 그쵸?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제곱 알파와 사인 제곱 알파도 더하면 1이 되겠죠. 또 있어. 잘 봐.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합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왼쪽을 정리하면 2-2배의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렇지 1, 1, 2 있고 는 2 하고 뭐가 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있겠네요. 그러면 2 없어지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또 2를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렇지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나는 이제 뭘 구하고 싶냐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지. 베타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면 된다. 그쵸? 그럼 얘가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고요. 사인 알파는 그대로고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을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와 동일한데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아하 요렇게 아이고 사인이겠죠 여기가 요렇게 바뀌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알았으면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그렇지 사인과 코사인이 바뀌려면 2분의 홀수파이가 필요하다. 그쵸? 우리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각과 마이너스 베타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코사인 얘를 하나의 각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줄 수 있으니까 요 방금 한 요 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는 그렇지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 또 뭐가? 그렇지 사인의 베타라고 둘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뭐로 바뀐다? 그렇지 사인으로 바뀌고요. 사인 알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그렇지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코 코사로 바뀌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고 싶다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고 싶다면 그렇지 베타 자리에 마찬가지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의 정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코, 코사가 되고 각은 각각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사인은 여기가 더하기면 여기도 더하기로 연결됩니다. 사인은 여기가 음수면 여기가 음수로 연결이 되고요. 코사인은 주의할 점이 그렇지 여기가 플러스면 연결되는 고리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사인은 사코, 코사, 코사인은 코코, 사사. 각의 크기는 앞에서 순서대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간다라고 외워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인 2세타 2알파라고 둘까요? 사인 2알파 우리가 보통 알파라고 많이 하니까 사인 2알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사인 2알파는 다른 말로 하면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잖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인 첫 번째 이 공식에 의해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네. 그럼 얘가 결국에는 두 개 똑같잖아요. 두 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2알파도 가볼까요? 그럼 얘도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다. 그치?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라고 둘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첫 번째 방법이 얘고요. 두 번째 얘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얘를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둘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요? 그렇지. 두 배의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둘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코사인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둘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알파다 라고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사인 2배의 알파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2배다. 근데 그 원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이 덧셈 정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105도를 구하래. 그러면 코사인 105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각이잖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105도라는 각을 60도 더하기 45도라고 생각하고 덧셈 정리 사용할게요. 코사인 더하기야. 그러면 코코 사사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면 코사인 60도 코사인 45도랑 사인 60도
사인 45도를 마이너스로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이용해야지. 코사인 60은 얼마? 그렇지. 2분의 1.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5라서 얘를 우리는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다. 당연히 음수가 나오죠. 왜냐하면 코사인 105도는 2,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둘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이렇게 각도로 나오면 좀 쉽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라디안으로 표현이 되면 학생들이 좀 헷갈려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알고 있는 걸로 바꿀게요. 12분의 5가 나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6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두 개를 통분하면 분모는 10이 되고 얘는 12분의 2, 얘는 12분의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12분의 5가 되겠네. 그럼 얘도 이제 사인이야. 그러면 사코코사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4 죄송합니다.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로 하고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는 그렇지 2분의 1 사인 4 코사인 4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얘는 그렇지 2분의 루트 2니까 얘는 결국에는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또 자주 나오는 예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렇대. 알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2, 4분면의 각이고 베타라고 하는 거는 1,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알파가 이렇고 코사인 베타가 이럴 때 얘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사코 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코 코사 베타 자, 그런데 두 개가 뭐? 그렇지. 더하기로 연결돼야 하는데 나는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베타 이거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 구해내야 되고 여기에서 사인 베타 구해내야 되죠. 자, 이거를 각각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그렇지.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이다. 라는 거 이용을 해서 구해도 되고요. 혹은 또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사인 마치 그냥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사인이 3분의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루트 5가 돼야 되니까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5겠네. 그런데 사인 알파가 2, 4분면이니까 얘가 음수겠네. 라고 이용을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베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베타야. 그런데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5분의 4예요. 그럼 여기가 3이겠네. 그러면 사인 베타는 뭐가 돼야 돼요? 5분의 3이 돼야 되는데 베타가 1, 4분면이니까 그냥 플러스로 둬도 되겠네.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사인 알파 3분의 2 코사인 베타는 뭐가 돼요? 코사인 베타는 아까 5분의 4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알파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래요. 그리고 사인 베타가 뭐래요? 5분의 3이래요. 그러면 얘가 15분의 8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겠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주어졌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이용해서 나머지 값도 구해낼 수 있다. 혹은 직각삼각형 이용할 수도 있다. 단 직각삼각형 활용할 때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 했으면 탄젠트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탄젠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그렇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라는 거.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겠네. 자, 그럼 우리는 앞서 사인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다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코사인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렇지. 싸인데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고 사인은 그렇지. 코사인데 두 개 더하기로 연결이 되겠네요. 근데 어쩌라고요? 라고 생각이 들죠. 조금 더 식을 간단하게 두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여기에서 양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눌 것이냐면 분모 분자를 나누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한번 나눠볼게요. 왜냐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1이 되죠. 오케이. 요게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잘 볼게. 얘를 나누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야. 위에 거는 코사인 베타 없어지니까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뭐가 없어져? 코사인 알파가 없어지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예요. 자, 그러면 얘가 뭘로 정리가 되냐? 1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그렇지. 탄젠트 알파 곱하기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그렇지. 탄젠트 베타가 되고요. 앞에 있는 게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1번 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위에 분자에는 알파와 베타의 값을 각각 더해주고 밑에는 1 마이너스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주면 이번에는 부호가 중간에 연결고리 부호만 서로 바뀌어준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제를 하나 더 풀기 전에 그러면 탄젠트에서는 뭐가 가장 핵심적으로 또 문제에 많이 적용이 되냐라는 건데요.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요. 요 각도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결국 뭐야? 그렇지. 기울기가 결국에는 우리는 탄젠트 알파고 두 번째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래요. 자, 우리 이거 기하를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도 각의 크기가 있고 이쪽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룬다라고 하면 요 예각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문제에서 아마 예각의 크기다라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쵸? 요 각의 크기는 결국 얘랑 똑같잖아. 그럼 요 각을 내가 예를 들어 세타다라고 할게요. 두 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면 잘 보면 세타랑 베타랑 합치면 외각에 의해서 이 알파가 되죠. 따라서 나는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세타랑 베타랑 더하면 알파니까 따라서 이 세타를 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럼 얘는 탄젠트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탄젠트 알파 얘를 우리는 기울기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m-m'. 그런데 이제 누가 더 크고 작은지가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절대값 씌워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언제는 안 되냐면요. 언제 안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되잖아요. 왜 안 되냐? 자, m과 m을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야.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은 어떤 경우예요? 그렇지. 수직이잖아요. 두 직선이 수직이면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인데 그거의 탄젠트 90은 우리가 무한으로 발산한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의 크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요거 이용해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직선이 여기 보면 기울기가 3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하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하나의 기울기는 3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요 각을 구하라는 뜻이겠네요. 그쵸?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렇지. 탄젠트 알파가 3이고 탄젠트 베타가 2분의 1인데 결국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라고 둘 수 있다. 그러면 얘가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리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다 라고 하면 1 더하기 2개 곱하면 2분의 3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쌤 이거 막 음수 나올지 양수 나올지 헷갈려요 라고 하면 절대값 씌워주면 되고요. 예각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겠죠. 예각이니까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탄젠트 덧셈 정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가계 크기에 활용이 되어서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는 거고요. 덧셈 정리를 여러분들 꼭 한번 스스로 직접 아까 AB 점, A 프라임, B 프라임 점을 각각 구해서 두 AB와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해낸 다음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2분의 파이 이용해가지고 사인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충분히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 이전에 반드시 덧셈 정리를 직접 연습장 넓은 곳에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내수공에도 스텝 2에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할 수 있도록 칸을 마련해 두었고요. 말하기 평가에서도 이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열공하시고 끝!